제69화 성의성 성가장의 멸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69화 성의성 성가장의 멸문. 성주부 외곽별원 임시 친군도의부 장원. 내실에는 세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젊은 여인이었다. 그리고 한 남자는 바로 인중지령으로 유성문이었는데. 앞에 있는 차를 드시죠. 나는 이곳 오지에 차를 마시러 온 것이 아니네. 그래도 차를 마시고 천천히 대화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심신을 맑게 하고 사리 분별을 보다 더욱 신중하게 하여 대화보다 더 좋은 결정을 하시도록 돕게 합니다. 사마가주. 유성문의 입에서 사마가주라 함은 바로 강호 무림에서 제일 유명한 5대세가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사마세가의 가주를 지칭하는 것인가. 현재 사마가의 가주는 바로 사마강천이었으며 그의 벼로는 천신장으로 현강호 무림에서 북해빈궁의 빙천장 구양풍백과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었다. 그의 천하대력장은 강호 일절로 유명하였고 그는 현재 강호 무림에서 절대 18인인 운의 18존의 한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옆에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인물은 바로 중원 제1화인 사마해가 아닌가. 유성문과 사마해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보였으며 또한 하늘의 신인으로 보였으니 하나는 하늘로 힘차게 승천하는 기세의 용이었으며 하나는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봉황이로세. 사마해는 패월수화, 치머나간이라는 말로도 그녀의 미를 다 설명할 수 없었으니 여인은 단연 중원 제1화로 여길만 하였다. 하지만 여인의 아름다움도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유성문의 기세로 인해 그 아름다움이 다소 묻히고 있었다. 아무튼 이 부녀는 도대체 왜 이곳 중원 변방에 왔더란 말인가. 비록 2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개봉에서 사마해가 위험에 처했던 부분에 사마강천은 분노하여 유성문에게 해코지하고 사마해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가. 유성문의 강권으로 사마강천은 성문이 제공한 차를 마셨는데. 도대체 이 차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중원의 차가 아닌 것 같은데 밖의 기온이 매우 낮아서 심신이 조금 움츠러들었으며 차 한 모금으로 심신이 편하게 되고 긴장으로 뭉쳤던 근육도 풀어지는군. 이런 차가 세상에 존재하다니. 차를 마시고 찻잔을 보고 있었던 사마강천의 얼굴을 보고 옆에서 약간 미소를 짓고 사마해가 말한다. 아버님, 이 차는 가베라는 차인데 중원에서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아버님께서 차가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60년을 살면서 이 차는 처음 경험하는구나. 뭐랄까, 은은한 향과 진한 맛이 내 입맛에 좋고 매우 마음에 든다. 그런데 이 차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냐? 네, 아버님께서 마신 이 한 잔의 차는 황금 열량을 줘도 상인에게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천금과도 같아서 응천부의 홍무제 폐하께서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단 말이냐? 뭐가 이렇게 비싼 거지? 도대체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성문은 진한 미소를 지었고 사마가의 가주였던 사마강천은 고개를 좌우로 갸웃거렸다. 그리고 그는 성문과 대화를 시작하며 불편한 감정을 고스란히 쏟으려 하였지만 역시 사람은 마시는 것과 먹는 것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인가. 후후후후. 가주께서 마음에 무척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가주께서 돌아가실 때 1여년 정도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뭐라? 1년? 제독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인데.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 것인가. 성문의 말에 사마가의 강천가주는 내심 속으로 크게 만족하였다. 유성문은 미소를 짓고 있었던 사마해를 보았다. 얼굴이 조금 수척하군.
마음 고생을 심하게 한 것 같은데. 하지만 해는 언제나 아름답군. 그런데 해는 무엇이 부족하여 나 같은 자에게 마음을 쏟는지. 성문은 자신의 찻잔에 든 가베를 마시며 마음이 매우 복잡하였다. 그러지 말고 해도 가베를 마시지. 성문의 말이었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는지 이야기해야겠어. 말씀하세요. 가주. 제독은 어느 정도 예상할 거야. 우선 내가 지난날 자네에게 우리 해아를 데리고 갈 때 무리하게 굴었네. 그것은 자네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게. 가주께서는 괴념치 마시죠. 저는 지난날 좋지 않은 일은 금방 있습니다. 천신께서 제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죠. 그렇다면 다행이고, 자네도 나중에는 알겠지만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네. 나는 비록 강호에서 천신장의 벼로를 갖고 절대 18인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조차 절대자는 아니지. 나의 첫째와 둘째 그리고 넷째는 여러 무림세가에서 매파가 있었지만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여자를 선택하여 혼례를 치렀네. 나는 이들의 혼례에 반대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녀석들이 원하는 혼처에 찾아가서 설득 또한 하지 않았지. 나는 자기가 원하는 아이가 있다면 자기 노력으로 그 혼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후후, 후루룩. 사마강천은 목이 탔는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제독, 자네는 우리 해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난 아이가 응천부 의금부에서 일할 때 반대했네. 아무리 해아가 사마세가의 비전무공인 봉황검법을 극성으로 익히고 있다고 해도 연일 사선에서 활약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나의 첫째와 둘째는 홍무제를 도와 전장에서 활약했고 우리 가문이 개국 공신가의 지위를 얻었다고 하여도 가문의 장중보옥을 그런 험한 일에 내보내는 것은 싫었거든.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성문의 호응에 사마가주 사마강천은 얼굴을 들고 유성문의 눈을 보았다. 참으로 눈이 맑고 깨끗하군. 응천부에서 유재독을 모두 신령과도 같은 인물이라 평하지. 그리고 그는 종전 비밀리에 홍무제를 지키는 최종 3인 가림백호군의 수자였으니. 그런데 말이야. 편하게 말씀하시죠. 성문은 황금 미소를 지었다. 허허, 이러니 내 천금과도 바꾸지 않는 해아가 넋을 잃고 여성만을 바라보지. 제독은 해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아는 매우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매우 총명합니다. 비록 여인이지만 문일지십의 지혜를 가지고 있죠. 해아는 어디다 내놓아도 최고의 여인입니다. 그렇지.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말인데. 네, 가주님의 의사와 해아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아가 좋습니다. 하지만 사마해는 사슴과도 같은 눈을 크게 뜨고 유성문의 입을 보았다. 그리고 사마강천 또한 마른 침을 삼키며 유성문을 보고 있었다. 꿀꺽. 하지만 지금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매진해야 합니다. 제가 한가로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그럼 한 가지만 묻지. 나는 세가 가주로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묻지. 그러면 자네는 이 모든 난세가 평정되고 자네가 진군 도의부의 일을 마무리하면 해아를 내자로 맞이할 의사는 있나? 후후후후. 가주께서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네. 나는 말이야. 우리 혜야가 의금부에 왜 들어갔는지 설명하지. 우리 혜야가 공무제의 딸 안경공주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물론 자네와 안경공주의 일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네. 안경의 일로 주원장은 자네를 의금부에서 일하도록 만들었으니 나는 자네에게 조제독이 부탁하여 자네가 의금부에 일을 했다고 생각지 않으니 말이야. 사마가주가 보이지 않은 응천부의 세도가 가주라는 것이 확실하군. 거두절미하겠네. 혜야가 자네와 혼례를 올리고 싶어 하네. 그러니 진군 도의부의 일을 마무리하면 혼례를 올리겠나? 제가 지금 왜 친군도의부에 있는지도 잘 아시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안에 다관을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중원에서 생소한 이름인 경천에인 찻방이라 이름을 걸고 운영합니다. 가주께서는 정말 우리 혜야 같은 훌륭한 소절을 명문가와 혼인하는 것을 반대하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가주께서는 정말 저와 혜야가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도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여인이 혜야 외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혜야 외에 더 많은 여인을 얻어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마강천은 유성문의 말에 조금 고민이 되었다. 잠시 후 어느 부모가 딸이 혼인하고 남편에게 홀로 사랑받는 것 외에 다른 여인을 들이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하지만 자네는 이미 응천부매 받으리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인물이라는 소문이 나 있더군. 자네 생김새와 자네의 능력에 삼처사첩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옹졸하지 않네. 자네가 해야만 사랑해 준다면 말이야.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 더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허허, 이 친구. 나는 언제나 협상에서 갑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네.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불편하군. 하지만 사마해는 옆에서 꼼지락하였고 이에 사마가주 사마강천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본인의 딸을 보았다. 사마해는 눈빛과 눈을 찡그렸다. 사람들은 이러한 수신호에 익숙할 뿐 아니라 부녀 관계에서 딸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는 바로 알 수 있었다. 좋아. 딸의 신혼에 절대로 간섭하지 않겠어. 쟤도 허허허허허허. 이런 천하의 절대 18인에 속하는 전신장. 이 사마강천을 심력으로 누르는 친구가 있을 줄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자네가 원하는 대로 모두 하도록 해. 다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 또다시 나의 12성 천하대력장을 맡게 될 것이야. 후후후후.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성문은 사마강천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사마해를 보았다. 혜야, 정말 남은 인생 나와 같이 가기를 희망하느냐? 성문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사마해는 조금 부끄러운지 얼굴이 홍조가 되어 부끄럽게 말한다. 네. 사마해와 유성문의 관계에는 더 말이 필요 없었다. 성문은 사마해를 보고 짙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전부였다. 가주님, 저는 사실 혜야가 의금부에 들어왔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곤륜파의 금곡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반은 도인이지요. 그러니 혼인이라는 세속의 굴레에 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식 도인의 호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선사와 선사의 스승께서 원하셨던 일이었지요. 일단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친군도의부 일을 마무리하고 곤륜파 금곡사관에 가서 사문을 정리하고 나오겠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정식 속가로 나와야겠습니다. 그리고 혜야는 제가 죽더라도 아끼고 사랑해주겠습니다. 물론 배를 굶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주께서 읽으신 사마가처럼 세도가의 수준과 가세를 이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로 예를 취했다. 됐구나. 제도께서 결정하신 것이야.
성문이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마강천에게 이해를 취하여 사마가 주는 입꼬리가 올라가 웃었으며 사마해의 얼굴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그녀의 마음의 세상을 모두 얻었다는 감정이 일어남을 짐작하게 했다. 이때 부제독님, 지금 진군 도의부의 우부사 대인과 청해성의 도지휘사께서 집무실에서 부제독을 뵙고자 합니다. 내실 밖에서 소리가 났고 성문은 고개를 돌려 밖을 보며 말한다. 무슨 시급한 일이 있나? 네, 아마도 성가장이 멸문지화한 것 같습니다. 벌어질 것이 벌어졌군.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이라니. 유성군은 밖에서 들려오는 말로 담담한 표정이었으며 다만 이를 듣고 있었던 사마세가의 사마강천과 사마해는 화들짝 놀라 두 눈이 크게 떠졌다. 후후후후. 가죽께 해를 데려오는데 예물은 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갑에는 가죽 가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해는 아버님을 모시고 돌아가서 1년간 준비하라고. 내가 1년 후에는 데리고 가겠어. 알겠네. 사위. 알겠습니다. 사마가주는 일어나 성문에게 다가와 성문의 우수손을 두 손으로 잡았고 사마해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어 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